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승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작물 재보험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도 개발 등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보험 현실화와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 착색 불량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농가의 책임이라며 보상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인정한 일조량 감소 피해도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대책법상 이상고온이 농업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농작물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경북의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접수는 총 14만여 건이었으나 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단 58%에 불과했고 2023년 경우에도 피해 접수 17여만 건 중 54% 정도만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경북의 농작물 재해 피해는 26.3%로 증가했지만 보험에서 인정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업 현장의 재해 빈도와 피해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보수적인 운영 방침과 법령 근거 미흡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변화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평년 수확량 산출 시 5년간 평균 수확량에 재해를 입은 해의 수확량도 포함되어 있고 병충해로 인한 재해 보상은 일부 품목에서만 한정되고 보험보장 품목은 전국 73개 대비 61개로 12개 종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경북 가입 실적은 전국 가입률 52.1%보다 8.2% 낮은 43.9% 정도였고 2024년 가입률은 9월 기준 39.4%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인 구조가 지속된다면 손해보험사만 이익을 챙기는 농업경제 악순환만 반복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북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수확량 산출 방식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재해보장 제도를 실현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사회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경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법무부에 11,100여 명을 배정했지만 이 중 8,800여 명만 확보했고 20% 정도인 2,300여 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관련 법령의 부재와 관리 운영 책임 문제 등으로 대다수 기초단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안정적인 일손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 지자체와의 의사소통의 한계, 출입국 관련 업무의 가중 등으로 시군 담당자 한두 명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단 이탈 관리를 위해 브로커가 낄 수밖에 없고 이탈 관리 명목으로 통장과 여권을 압수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경북도 산하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와 관련해 도의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력 수급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한 세계적인 농가 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8개국 26개 도시와 자매 결연 및 우호 교류 중인 경북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배정과 알선 권한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용 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소는 인력을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하고 있으며 도심 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의시설 탓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0년 안에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증가에 따라 숙소 문제는 점차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에서는 현재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김천과 봉화 등 5개 시군에 규모 있는 거점형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기숙사 5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사 건립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역 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거점형 기숙사가 22개 시군 전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도시설 개발 및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경주에서 개최한 산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이철호 지사님께서 우리나라 산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5조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업가구 평균 소득액은 3,700여만으로 농어촌 가구 평균 소득인 5,279만 원의 7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북 임업가구 소득액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3,500만 원 정도로 충북과 1,5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산주가 두 번째로 많고 산림산업 종사자가 4만 8천여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을 이용해 소득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의 임업 활성화와 산림 경제화를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도시설 개발 확대를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을 경제화하기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은 임도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임도시설 밀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임도시설 개발률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임업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 휴양, 레포츠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임도 1km 건설 시 50년간 목재 생산 편익은 4억 8천여만 원, 벌채 편익은 1억 2,700여만 원 이상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현재 경북에서 계획 중인 연평균 50km대의 임도시설 개발 계획을 연평균 100km 정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의 산림 경제화를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숲가구기 면적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산의 숲을 가꿀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산을 가꾸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적절히 벌채하고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산림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10년간 총 3,7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림 육성단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에서는 전국 민유림 경제림 육성단지 150만 헥타르 중 약 30%인 44만 헥타르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선도 산림 경영단지로 선정된 포항과 의성에만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투입되는 총 예산은 10년간 15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경북에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 특화 사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에서도 탄소 흡수력을 잃은 오래된 나무는 적절히 베어내고 빈 공간에 경제적인 목재를 심는 산림경제 선순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북만의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학과님께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학교 통폐합 경계에 있는 자유학구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경북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소도시 주변을 보면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총 349개교로 경북 전체 학교 934개교 중 37%가 작은 학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경우 경북 전체 초등학교 473개교 중 약 50%인
234개교가 6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폐교 위기의 학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을 데려오는 자유학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자유학구제 사업에만 의존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3년간 현장 체험학습, 학생 복지 지원 등을 위한 자유학구제 사업비로 총 50억 원 이상 예산을 지원했으며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는 3년간 15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자유학구제 사업이 이대로 확대된다면 경북의 교육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유학구제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작은 학교 160여 개 교에 총 1,328명의 학생을 유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자유학구제로 인해 작은 학교는 학교 본래의 특성을 잃을 수도 있고 농촌 지역의 학생이 역으로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회는 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라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교육청과 학부모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절히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은 학교 살리기와 통폐합의 경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은 학교 학생의 고유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해 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 방안 및 역량교육체험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속기록에 등재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선제적 대응 및 구조적 문제 개선 관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운영 역할 확대 방안, 인도시설 개발 확대 및 경제력 육성 단지 특화 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망위원이고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고 교육복지와 아동교육 분야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 그전에도 몇 번 하시는 것 같은데 할 게 많이 남았는 말이죠.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49개 학교라 했는데 그 맞는 거 말입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경상도 사람이 딱 들어봐 뭐가 틀리는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데 349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중에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남영숙이 속기록에 보면은 349개 학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주신 거 농작물 재해보험 이거야 뭐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보험 뭐 우리가 많이 해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적게 주려고 하고 농작물은 또 보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손해본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연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담당 국장이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말 질문 잘 주셨는데 저는 이미 대한민국 외국인 없이 못 삽니다. 이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으면 그 가족들을 근로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요청해서 국회에 내놨습니다. 지난번 때. 다
빠꾸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데리고 오는데 법무부 지침을 딱 정해놨습니다. 시장 군수하고만 MOU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면은 광역 비자라 이래서 주면은 계절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을 우리가 자매도시 남영숙 의원께서 자매도시 말씀하시는데 자매도시 가서 신뢰가 있으니까 그 자매도시 시군도 자매도시가 있고 도 단위도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정부에서 신뢰가 가는 사람들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도지사가 비자 발급하고 3개월 있다 꼭 보내라 6개월 있다 보내라 왜 그래 합니까 그걸. 그중에 우수한 사람 이민 받고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듭 말씀하지만 이거 전부 중앙에서 권한 쥐고 안 내놓습니다. 저보고 의향을 물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안 내놓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통합하면 이런 것도 다 내놔라. 우리가 하겠다. 인도를 지금 전국에 다 골고루 나눠서 해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산림청 예산이 우리가 요걸 뿐이다. 그럼 우리 도의 예산을 내가 보태가지고 얼마 하겠다. 이런데 딱 계획서 내놔줘가지고 그 안에서 하라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산 도로 내는데 왜 자기들이 관리하나 이게.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럼 나처럼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은 예산 더 내놔라. 그 싸움 빼 안 되면 싸움 뺄게. 그렇게 통합하면 법안을 우리가 임도 개선은 우리 권한으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재정은 너 예산 얼마냐? 우리 산이 얼마다? 그 몇 프로 내놔라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이거를 자꾸 도지사 왜 할래 묻는 게 아니고 도지사도 답답합니다 지금. 더 하고 싶죠. 울진에 금강송 산불 났을 때 다행히도 임도를 넓게 해놨더라고요. 임도를 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임도를 넓게 해놔서 그때 소방차가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방차가 거기서 지켰기 때문에 울진의 금강송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도도 더 크게 그래서 산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해서 산림국을 만들었잖아요. 의원님들이 허가해줘가 산림국을 만들었으니까 앞에 보이는 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왜 멀리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야. 대한민국 바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은 멀리 있는 우리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까이 있는 경기도 충청도는 더 좋아집니다. 가까이 있는 데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정하러 가기도 길이 멉니다. 매일 사정하러 가야 되는데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퍼스트 펭귄, 퍼스트 무버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건 늘 사정하고 도지사 대가 사정할 게 더 있느냐 이게 지금. 임도 내달라 사정해라. 폐교 다 돼가 있는 폐교 그 근로자 기숙사 짓는 게 뭘 어려워서 사정해야 되는 얘기야. 우리가 그냥 빈집 있으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면 되지. 교육감 계시지만 폐교 내놓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기도.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100% 저는 하고 싶습니다. 또 사정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 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수 의원님께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와 자유학구제 사업 추진과 도내 권역별 학생 자해자살 전문 외부 상담 기관 정설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농촌체험 교육 농장 육성 및 조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산 정약용 의정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있어서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이 작은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통폐합하면 지역이 소멸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양쪽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 투입이 많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너무 인원수가 적으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사회성이나 협동성 이런 걸 또 기를 수 없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학교는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 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는데 교사도 줄여야 된다고 줄이고 있는데, 교사 정원이 주는데 학급이 그대로 있으면 선생님 수업 시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는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권장하지만은, 우리는 15명 이하, 10명 하다 15명 이하 학교는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받아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과 밀접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복합화도 하고 있고, 또 지역민과 함께 시설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또 이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또 작은 학교 강점도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그런 것들, 강점이 있는데, 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이 작은 학교, 대도시 인근의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작은 학교, 지역의 아이들이 부족한 그런 작은 학교인데, 대도시 인근 학교에는 과대 과밀 학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경우에는 이 작은 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 거주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도인데, 지금 우리 도청 신도시의 풍천중학교가 과대 과밀 학교인데, 인근에 있는 풍산중학교가 한 학급씩이었습니다. 한 학년에. 이게 두 학급씩 늘어가지고 이쪽에 과밀을 좀 해소하는, 그러면서 작은 학교는 이제 탄탄한 그런 학교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이 자유학구제를 확대를 하시는 걱정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자유학구제 경우에 학생 수 15명 이하의 학교는 신규 선정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유입 학생이 없을 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늘어나가지 않고 줄여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맛집에 자주 비유하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도 찾아오듯이 학교도 좋은 교육 과정을 하고 또 진학이나 취업에 좋은 성적을 내면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작은 학교를 찾은 학생이 585명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는 전국에서 1,599명이 경북으로 유학을 왔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교육부의 참 좋은 학교에 우리 경북의 학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농 이영교실이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발전 특구 미래교육지구 이런 사업들과 함께 해서 작은 학교 중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학교는 키우도록 하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학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도저히 학교 지속이 안 된다 할 때는 기금이 나올 때 빨리 통폐합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과 존치를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권역별 학생 자해 자살 전문 외부 상담기관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살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가 학생 마음건강 위기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정진 유공기관으로 올해 선정되기도 했고 우수 사례로 전국에 보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외부 상담 기관은 생명사랑센터라고 해서 여기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미리 예방도 하고 사후 조치도 하고 이런 아주 효과를 보고 있는데 현재 동북부와 남서부 두 개 권역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북서부 지역에 센터를 성사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병원을 찾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 이 반기는 사업이 아니라서 병원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자살 위기 학생들에게는 1인당 최대 400만 원 상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문에 분류된 학생의 심층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1인당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거기다 가정형 위센터 설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만율 증가와 달고 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학생 건강관리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관계자 조리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보건급식부서가 함께 학생 건강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고 경연제로 개최되는 학교 급식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다양한 체험관을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많이 흩어지니까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체험센터도 급식뿐만 아니고 보건, 체육과 통합해서 학생건강정진센터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자해자살 예방, 학생 건강에 대한 의원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보험 적용 대상 현실화를 위한 대응 방안과 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농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재보험 제도의 보험 적용 대상 현실화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한 포도 착색 불량과 또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유례없이 발생하였으나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재보험 제도가 기후변화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해가 보험 지원 대상에 탄력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피해 농가가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의 보장 품목 확대, 수확량 산정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중앙부처에 많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도 노지 수박, 시금치 등 10개 품목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사과, 배 등의 저가전 보장률도 50%에서 70% 상향되었고 특히 다축형 사과의 보험가입 등 적지 않은 제도 개선도 이루어내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험가입 대상 품목 확대와
수확량 산정, 그리고 보험료율 산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농협을 비롯한 보험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가감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보험이 실질적인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령 농수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의 산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국장 조윤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임도시설 확대와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도는 산림 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산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 도내에는 2,825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임도 설치 거리는 전국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유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임도 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도 시설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평균 100km 이상 임도 설치 확대 제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와 시군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임도 설치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연평균 100km 이상의 임도가 지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2030년까지 833km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0년부터 임도 시설 사업이 지향 2항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군 심사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수요 대비 예산 반영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임도 설치 확대를 위해 산주들에게 임도의 중요성과 산림이 주는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산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도 개설을 희망하는 산주들의 소유에 보호할 수 있도록 도예산부서 및 시군과 협력하여 전환 사업 심사 시 임도 사업이 우선순위에 많이 선정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국산 목재 생산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05년 최초 지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도는 22개 시군에 걸쳐 68개 단지 44만 3천 헥타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성 높은 수종조림 3만 1,215 헥타르, 우량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가꾸기 37만 8천 헥타르, 전체 임도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1,386km를 경제림 단지 내에 집중 설치하는 등 경제림 육성 단지에 약 9,020억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림 육성 단지 중심의 산림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인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경제림 육성 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소규모 산주들의 산림을 500헥타르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공동화, 규모화하여 전문 법인의 위탁 경영토록 하고 창출된 수익을 산주들에게 돌려주어 인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 모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 공모를 통해 국비 10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포항과 의성의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 바이오매스를 대체 에너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를 통해 인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임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의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